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상상외로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요. 통계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려운데, 근데 이재명 정권은 계속 이 기업의 목을 비트는 좌파 정책으로요. 완전히 기업들을 거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웠냐.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 가지 통계를 소개하면, 중소기업들에게 대출 받으려면, 수주를 해도 대출 받으려면 등급이 있잖아요. 신용 등급. 기업 대출 받을 때. 그런데 A, B 등급이 돼야 되는데, C 등급, D 등급은 부도입니다. 근데 C 등급이 이제 대출이 잘 안 되고 D 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C 등급 이하 비율이요. 얼마냐?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 C 등급 이하 비율이요. 29.8입니다. 29.8. 30%, 30%. 10개 중에 3분의 1이 C등급 이하니까 대출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비교를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로 진짜 어려울 때 2022년에 코로나19로 그때 진짜 어렵다 했잖아요. 코로나19. 그때가 C등급 이하가 24.6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힘들 때도 24.6이었어요. 근데 올해요. 지금. 올해. 바로 5% 이상 늘어가지고 29.8%니까 3분의 1은 아무리 중소기업이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수주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은행장 불러가지고 계속 야 기업에 대출해줘, 중소기업 해줘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은행도 자율성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자들 불러가지고 야 너가 손쉽게 대출 이자 노래가 너 돈 벌지, 이자 노래가 돈 벌지,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줄이고 생산적인 기업에 대출해줘, 이렇게 온갖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난대. 왜냐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가계 대출을 어떻게 막아? 금리를 올리잖아.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커진 거야. 오히려 가계대출을 규제할수록 어떻게 규제해? 금리를 올리가 가계가 대출 못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리는 올라가. 그 다음에 예금 맡기면 예금 금리는 그대로야.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은행의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가계대출은. 오히려 역효과 난단 말이에요. 가계대출을 막으니까 우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더 쉽게 돈 버는 거지. 그 부분에 한해서만 보면. 근데 기업들은 생산적인 데 해주라고 막 목을 비트니까 이재명이가 말만 비트는 뭐해? 등급이 안 되는데, C등급 이하는 대출이 안 되는데 규정상 해줄 데가 없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29.8, 30%가 C등급 이하 중소기업이. 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백만 개 있을 텐데 3분의 1이 거의 디폴트 부도 직전이다. 대출 안 되면 이게 부도지 뭐. C등급이 D등급 되는 거야. 바로 이게 부도지. 3분의 1이 부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걸 정부가 말 안 하잖아요. 근데요, 또 이게 연체율도 한번 봤거든요. 연체율요. 실제 대출을 얼마나 연체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 5월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0.95, 1%, 0.95.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작년 5월 달에 0.72야. 작년에는 0.72. 근데 이번에는 5월 달에 얼마나 0.95. 와, 얼마 올란 거야, 이거? 0.23%가 거의 3분의 1이 올라버렸네.
0.72%인데 작년 5월 달에 연체율이. 근데 올 5월 달에 연체율이 0.95야, 95. 거의 1%라고. 100억 빌려주면 1억이 뛴다고. 1000억 빌려주면 10억이 연체되는 거야. 연체율이 1%가요. 엄청난 겁니다. 은행이란 게 이게 연체율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게 그 담보대출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잖아. 그런 게 그 말이 1%지요. 이거 천문학적인 뭐 10조가 가면요. 1%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연체율이. 2019년 통계 이후에 최대로 연체율이 높아졌다. 작년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연체율이 거의 1%에 육박하는 0.95가 중소기업 연체율이다. 그 돈 빌려가 못 가면 이게 부도난 거예요. 연체율이. 이게 1%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상상 프로테이저력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겁니다. 웬만하면 이게 은행 돈 다 갔거든요. 기업들이. 여러 개 담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소기업이 좀 심각한 게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저께 은행들 목을 비틀어 가지고 해주라고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은행들도 이게 규정이 있고 다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게 경기가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그 이재명이 가요. 이런 때라면 그러면 이게 그 기업들이 좀 기업을 잘하도록 뭔가 이게 지원해 주고요.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 정부라는 게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일단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대기업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이재명의 정책 중에요. 친기업 정책이 하나라도 이게 있습니까? 기업 정책 중에 기업들이 일하기 좋게, 기업하기 좋게 하나라도 이게 그 친기업적인 정책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가장 최악의 그 반기업 정책이죠. 최악의 반기업 정책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하고 교섭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이 죽습니다. 하청업체가 전부 이게 중소기업이죠. 맞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원청하고 이게 직접 협상하면요, 거의 뭐 원청 노조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대우를 해달라 이러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그냥 중소기업 다 죽는 겁니다. 하청업체들. 그런다고 이게 자기들이 원청업체한테 그만큼 수주금액 단가 올리달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 한솔 테크닉스 일 때문에 갔는데요. 베트남에 가면 이게 그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핸드폰. 베트남에서 만들죠. 그게 1차로 조립하는 게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한솔그룹은 이게 삼성그룹의 사촌 회사예요. 그 옛날에 그 이인이 큰딸입니다. 이병철의 큰딸 한솔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한솔 테크닉스는 또 이게 베트남의 기업한테 재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월급이 어떠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근로자 월급은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그러면 이제 이거 한솔 테크닉스 직원은 80만 원 줘요. 그 다음에 베트남 회사의 직원은 60만 원 줍니다. 이게 한 단계 내려갈수록 월급이 20만 원씩 차이 난다고. 제가 그때 베트남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들었어요. 입문한데.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돼가지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하고 삼성전자하고 직접 교섭하자. 그러면 이게 야 우리도 삼성만큼 줘. 안 그러면 이게 일 못하겠다 이렇게 파업하고 걔 난리치면요. 그 업체는 다 죽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럼 삼성은 이게 경쟁이 됩니까? 그만큼 이게 더 하청업체를 왜 하청을 주는데 임금이라도 이게 아끼려고 뭔가 이게 비용을 마른 걸레를 짜듯이 비용을 10원이라도 줄여보려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데 근데 그게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것 같으면 말라고 재하청 하청 줍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원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지 뭐. 저 싼 데하고 뭐 인도나 중국이나 싼 데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역사상 가장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중소기업 노조원들이 직접 원청업체한테 협상하자 이러면 이게 중소기업 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봉투법이 최악의 악법이다. 최악의 악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엄청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기업이요. 이제 그 사망자 하나 나면 영업 정지, 사망자 3명 나면 면허 취소,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 건설회사 다 이게 문 닫아 있죠. 10대 건설사. 근데 건설회사들마다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수백 개씩 있잖아. 자, 그러면 이게 그 중대재해 막으려면 하청업체를 지어 짜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하청 안 줄 수는 없잖아. 하청은 다 중소기업이라고. 건설에. 그러면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피해가 들어간다? 하청업체는 다 가는 거예요. 왜? 원청업체는 자기 살려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온갖 게 지어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이게 다 중소기업 때려잡는 겁니다. 결국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대기업은 버티니까 때려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임금도요. 보세요. 임금도 이게 최저임금 돼가지고 외국인도 외국인들 뭐 방글라데시 오고 어디서 와도 이게 다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인건비도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중소기업은. 좀 이게 최저임금도 융통성 있게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게 그 여러 데 그 업종별로 좀 차이를 둔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면서 인건비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뭐 요즘 주 4.5일, 5일째 하면서요. 또 이게 일을 안 하잖아요. 생산성은 이게 떨어지고요. 지금 기업들이 죽을 맛이야. 그리고 이제 또 좌파 정권에서 이제 예를 들어 관세 폭탄이나 이런 것도 맞으면 이재명이가 협상 잘못해가 관세 폭탄 맞으면 대기업이 원가를 절감해야 되잖아. 관세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럼 이게 납품업체한테 너 것도 좀 시세가치 해라. 단가를 줄인다고. 당연하지. 대기업은 야, 관세는 내가 10%, 15% 맞았는데 너 그거 한 5%는 부담해 주라. 좀 줄일게. 납품 단가를. 이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야, 지금. 피해가. 근데 이재명이가 하는 정책이 전부 이렇잖아요. 협상을 개판으로 잘못해. 그 다음에 계속 노조편만 들어가지고 이제 뭐 중소기업 노조도 대기업 노조처럼 마음대로 하자는 거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문 닫게 생겼다니까. 노란봉투법 되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결국 중소기업 잡는 겁니다. 중소기업.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거 하나 기업한테 기업 친화적인 기업하기 좋은 걸 만들어준 게 없잖아. 노조 청구만 만들어놨잖아. 중소기업은 다 그냥 문 닫으라는 거야? 한번 이재명 정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기업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 은행장들 모아놓고 대출만 많이 주라고 호통만 치면 되나? 이게 등급이 C등급 이하가 30%라잖아. C등급 이하가 우리 통계 이후에 제일 많아. 지금 연체율이 0.9. 그냥 100억 빌려주면 1억이 연체야, 연체. 연체율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다. 이 심각한 상황을 왜 국민한테 안 알리느냐고. 이렇게 어렵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대책이 놓여야 되잖아. 뭐가 놓았냐? 지금 네가 하겠다는 게 노란봉투법하고 기업을 문 닫게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노란봉투 말고 뭐 있냐? 관세 협상 잘못된 거하고 그 말고 뭐 있느냐고. 이 무능한 좌파 정권에 뭔가 경제를 알아야 뭐 정책을 내놨지. 이게요. 우리 문재인 때 거의 무너졌거든요. 경제가 문재인 때. 근데 이게 이제 골마 터진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하지도 못했는데 그때마다 발목 잡아가지고 뭐 정책을 하려면 발목을 국회에서 잡아가기에 뭘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오면서 이게 이제 터지는 겁니다. 와, 이제 이재명 정권에 이게 모두 터지는 겁니다. 지금 IMF나 코로나 때는 그때는 완전히 뭐 태평성대입니다. 솔직히 IMF 때는요, 잠깐 일시적으로 국가가 부도났지 그때 경제는 좋았어요. 국민들이 살기 좋았다고. IMF 때는 오히려 국가가 일시 달러 위기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코로나 때는 태평성대야. 호시절이라고, 호시절. 지금 중소기업 몇 명 만나면 지금이 제일 어렵대. 근데 이재명이 하는 정책이,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게
뭐 전북에 특검 만들어가지고 온갖 정치 보복하는 거, 쇼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업들 다 때려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조 천국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 비틀어가 주가나 끌어올려고 주가 5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냐고. 하나도 있냐고. 진짜 이게 그 무능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은요.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일이 돼야 되지. 지금 이게 노조원들이요. 대기업의 노조원들이요. 저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했잖아. 선보러 갔더니 판검사, 의사보다 인기 좋다고. 요즘 변호사들에게 월 400 못 버는 변호사가 한 3분의 1은 될 겁니다. 변호사들이 어렵거든. 근데 노조원들이 월급이요. 억대는 옛날 이야기야. 지금 1억 5천, 뭐 1억이 훨씬 넘어. 성과급 주지. 주 4.5일 근무하지. 이렇게 노조원들이 막 온갖 게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기업인들은 막 움츠려가지고 당장 부도나니까 당장 내일 월급도 못 주니까 사장들은 죄인이 되고 노조원들은 이게 완전히 뭐 그냥 우리나라 최고 특권 계급이 돼가지고 이래가 이게 어떻게 경제를 하느냐고. 이러면 이게 경제가 바로 무너집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제 말 많이 보세요. 노조원들은 전부 억대 연봉으로 전부 막 큰 소리 치면서 정치 파업하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중소기업 사장은 죄진 것처럼 왜 당장 월급 또 연체하면 또 이게 또 처벌해버린다고. 연체하고 싶어 하느냐고. 지금 연체율이 1%라잖아. 신용등급이 30%는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 정책이 잘못돼도 사장이 이렇게 홀대받고 노동자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야, 참 이게 그 거꾸로 돼도 진짜 거꾸로 된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전부 이게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좌파 정책 때문이다. 빨리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